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 다 하시는 분들이 또 이 강의에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서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오고 있는 중이지만 시작을 합시다,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가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지다. 굉장히 제목 자체가 좀 약간 도발적이죠. 이 책은 제가 지금 새롭게 금년에 책이 나올 예정인 책의 제목입니다.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들한테 책이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책이 주 내용이 행복입니다. 불타는 구두를 던지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근데 그 내용이 5가지가 이제 자연과 행복. 우리가 자연하고 친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환경 문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하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광 다 관계되는데 전통과 문화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과 행복. 쉽게 말하면 문화와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광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우리의 전통의 이제 이렇게 사상, 역사, 이게 다 포함됩니다. 전통과 단절돼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가 들어갑니다. 이 정치하고 행복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가 벌써 오랜 역사 동안에 난백상을 겪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행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종교와 행복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국은 영혼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은 있는데,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이거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 얘기를 다루고 5번째가 느림과 행복입니다. 요즘 제가 이 슬로시티 운동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접목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5가지를 이거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조금 발췌해서 한 2가지, 느림과 행복과 정치와 행복, 두 꼭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물론 준비된 시나리오에 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이 강의는 주거니 받거니 질의응답이 나와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시간에 줄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느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아날로그식으로 강의를 오늘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PT 같은 걸 이렇게 소화해서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느림에 대한 슬로시티적 어프로치를 하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안 쓰고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아날로그식으로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느림이 어쨌건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의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느림하고 게으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같은 말 아니냐. 게으름은 느림이고 느림이 게으름이다. 이런 분들이 달라요. 여기 내가 적어놨죠. 느림은 주관적 의지가 반영된 치열한 삶의 형식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그냥 내버려 두면요, 모두가 바빠서 야단입니다. 지금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보면 애들도 유치원 애들도 바빠요. 우리 손자애가 지금 8살인데 이전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요. 얼마 전에 나한테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할아버지, 내가 소원이 5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두 번째가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친구를 좀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가 우리 가족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5번째가 재밌어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애가 할 이야기입니까? 얘도 지금 보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맨날 게임도 해야 되고, 나랑 놀아야 되는데 맨날 엄마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굉장히 느림의 존재인데, 얼마나 느리냐면요, 인간이 태어나서
보통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걸어다니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무 과정을 다 잊어버리는데요. 우리가 무려 2000번 넘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설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 말, 돼지는요, 새끼가 나오면요, 몸에 물기 마르면 바로 걷습니다. 뒤뚱뒤뚱 그런 거, TV에서 가는 거 이런 거 보셨죠? 가요. 사람은 그래 못 걸어요. 2000번을 넘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2년간 차입니다. 기저귀를. 대소는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동물 중에서 느림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바빠지느냐.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40배가 빨라지고요. 컴퓨터 속도는 1000배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느림에 대한 화두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빨라지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빨라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맨 앞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질문 안 하니까 내가 질문을 내가 묻잖아. 네, 제가요? 한번 얘기해봐. 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다 보니까 빨라졌다. 빨라진 게 막 경쟁 같은 그런 거겠죠. 네. 우리 학생 성격이 급해서요. 성격이 급해도 왜 성격이 급한가? 다 사람이 성격이 다 그렇게 급했나? 우리 특히 한국 사람만 그렇게 급한가? 한국 사람이 특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짧은 동안 생각해봤는데 예전에 좀 전쟁이나 막 침략 같은 게 많으니까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어져 온 게 아닐까요? 맞아요. 아주 뭐.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답은 정답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딱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빨라진 것은 이제 나는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해석을 또 좀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5000년 역사라고 그러면요. 4000년을 우리가 기만민족으로 살았어요. 우리 지금 백제, 뭡니까, 가락국 있죠. 그리고, 고려민족. 대표적인 기만민족입니다. 신라는 농경민족이에요. 그 농경민족, 기만민족이 우리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0년 동안 대륙에서 말 타고 대륙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DNA가 원래 여러분들 몽골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몽골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정착 생활하는 걸 이제 익숙 못 합니다. 모든 거 가축을 풀어가지고 꼴을 더듬어가지고 방향에서 가축이 꼴이 없으면은 금방 집을 철거하고 또 이사를 또 가야 됩니다. 그 집을 짓고 집을 해체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몽골에 가보고 놀랬거든요. 네. 그런 기만민족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십시오. 활을 쏠 때 사냥할 때 어떻게 쏩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뒤로 돌아서면서 활을 쏘잖아요. 그렇죠? 역방향을 해가지고 활을 쏘가지고 짐승 잡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들이 말 위에서 거꾸로 돌아서면서 말이죠. 짐승을 잡는 민족이에요. 그건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원래 우리가 전쟁을 입어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회해가지고 잘 살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래 내가 DNA상에 우리는 기만민족이기 때문에 빠른 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전쟁을 입어가지고 잿더미가 됐잖아요. 경제가. 그걸 이제 복구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1945년 해방될 무렵에 우리나라 GNP가 제로입니다. 숫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군사혁명 당시에 우리가 65불이었거든요. 우리가 필리핀, 아프가니스탄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요? 약 3만 불 좀 되잖아요.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우리 저력이 있는 거예요. 예. 조금만 잘하면, 오늘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에 좀 몇 가지 건져보세요. 조금만 잘하면은, 우리가 원래 고조선 때 말이죠. 2096년 동안 고조선 왕조가 있었던 나라. 전 세계에서 500년도 긴 나라인데 2096년 47대 당군왕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 안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당군을 신화라 보고 있죠. 무슨 신화? 역대 왕 이름이 다 있고 제위기관이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고조선이 없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왔나요? 몽골에서 우리가 왔나? 아니거든요. 그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의 참화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산업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마 자본주의를 한다고 말이지 60년 동안에 바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경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좋아합니다. 네, 엄청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탐욕. 돈이 좀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 더 가지려고 말이죠.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을 빠르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혹시 내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게오르기라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나요? 게오르기. 루마니아 신부입니다. 네. 나는 이분이 게오르기 씨의 첫 작품이 우리 한국에 소개된 책 중에서 25시가 있습니다. 왜 25시냐? 24시간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25시가 돼야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한국에 딱 맞는 얘기인데 이분이 내가 스페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2년 동안 내가 쉐라톤 워크힐을 국영 호텔에서 성경이 워크힐을 인수했습니다. 그때 내가 같이 창단 멤버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내가 거기서 워크힐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겨울유 씨가 수수께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났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겨울유 씨의 책에 아마 도서관에 책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창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외국인 한국 사람을 막론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게 하는 사람 처음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당군을 신화로 보지 않습니까? 정말 고조선에 대한 당군에 대한 역사를 이분이 딱 꿰들었어요. 루마니아 신부인데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알았는지 한국에 대한 창가를 혹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면은. 그런데 우리가 느린 것, 우리가 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 스피드 느림 이게 말이에요. 스피드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만약에 이렇게 바쁘게 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경제건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럼 무조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가 나쁘다 이렇게 볼 건 아니죠. 그런 한국 사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피드 문화에 한국 사람도 우리의 기질이 그런 데다가 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이만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만 가면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유치원 아까 얘기했죠. 유치원 학생들부터 이 빠르게 전부 다 미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여러분 봤죠. 국보 숭례문 1호를 불로 질러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욱하는 만 불로 질러버렸잖아요. 나는 지금 미국의 뉴욕에 WTO만 폭파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국보 1호가 얼마 안 돼서 불 질러버렸다. 이런 사건이 비단 숭례문 국보 1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보시죠. 분노. 욕구 불만이 돼가지고 말이죠. 충족 못하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온갖 범죄 일으키는 우리 사회가 참 무서워요. 굉장히 지금 잔인하고 흉폭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져가지고 경쟁으로 막 가다 보니까 모두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체 시계라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지구 환경의 일주기는 우리가 24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생체 시계는 24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25시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몸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막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마치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시청자 시계하고 이 자연의 시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주기의 차이를 잡아주는 법이 있답니다.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게 햇볕을 많이 쐬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점심 먹고 난 뒤에 한 3분, 20, 30분 동안 걸으시라고 햇볕 쬐면서. 햇빛 안 쬐면 안 돼요. 이게 몸의 리듬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아까 일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라졌다고 그랬는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사냐? 이런 물으면 아이고 뭐 죽지 못해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 취미가 뭐냐? 일하는 게 취미지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지금 공부를 왜 합니까? 혹시 내가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공부요? 네. 참 이게 답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너 어디 가냐? 아, 내가 우체국 갔나? 이 답이 쉬워. 너 왜 사냐? 이렇게 하면 이 답이 어려워요. 네. 근데 그 답은 여러분들도 학생 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은 쉬운 일 같지만은 그런 한 답을 해보세요. 공부를 왜 하냐? 이런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꿈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대개 보면 답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꿈이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부를 왜 할까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이 꿈이나 만족, 좀 더 구체성이 약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감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쪽 우리 학생들 고기를 좀 드시오. 내가 질문하는데 고기를 숙이가 지금 들질 않는데, 한번 얘기를 해봐. 틀리도 괜찮아. 지금 우리 우리 배우는 도상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얻음으로써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답을, 오늘 내가 이 주제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공부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것도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요, 집에서도 안 가르쳐 주었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었고요, 정부에서도 안 가르쳐 주었어요. 아무도 행복에 대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문의만 전부 다 국민 행복 이야기를 하죠. 정치 슬로건입니다. 행복을 보면 내가 들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내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 많이 해서 일 중독증, 워커홀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워커홀릭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계가 나와 있어. 저 봐요. 1년의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이 1773입니다. 한국 평균이 2163. 약 400시간 더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 통계고 더 합니다. 이런 보세요. 밤에 내가 지금 경기도 용인 사는데요. 밤 10시에 내가 집에 가면요. 아침 9시 출퇴근하고 똑같이 차가 많습니다. 밤 10시인데. 아침 새벽 6시에 나오죠. 6시에 새벽 1시가 나오면요. 그때도 보면 경기도 용인에 서울까지 차가 꽉 찼어요. 아침 새벽 6시, 밤 10시까지 차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차 타고 뭐 합니까? 밤에 일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술 한잔 먹고 일하는 온지는 모르겠지만 또 술 먹고 운전 못 할 텐데 술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이 하여간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그 중국의 어떤 작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남산에 올라가니까 서울의 야경이 참 좋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야경이 아니고 야간 근무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가보세요. 남산에 올라가면요. 서울 야경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제 종교 얘기를 조금 하게요. 청교도적 노동과는요. 노동은 천국, 게으름은 지옥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기독교 신자인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든가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 구절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알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보면 노동은 천국이고 게으름은 지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천국이에요. 일이 지옥이에요. 노동이 지옥인데 완전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일, 신은 빈둥, 신은 빈둥 놀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인생 역정을 살아가면서 이걸 바로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과 시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삶의 질과 국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자유롭게 여러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면 저기 박상 교수가 대략 내한테 한 50명 정도 참석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마음은 못 이루는데 시간이 허락하지가 않아. 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회부대학이니까 매일 나오고 쭉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에 한두 번 이런 특강을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나오고 들을만도 한데, 직장에서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이죠. 그래 못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금과 옥조처럼 한 250년 동안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름을 짜가지고 일도 많이 시켜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퇴근에 넣는 거예요. 저녁에 있는 삶이 없는 거지. 항상 불평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빨리 간다. 우리 손자도 시간이 좀 천천히 가면 좋겠다. 벌써 애가 머리 피다 말아 놓은 거지. 이 컴퓨터가 여러분 우리 다 컴퓨터 속에다 살고 있습니다만 이 컴퓨터가 물론 기계가 만들어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1000배 이상 빨라지게 만들었다. 이게 말이죠. 우리 사회에 사람을 닥달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데 컴퓨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환경을 오염하고 파괴하는데 컴퓨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인간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고 논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것도 그래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한번 가보세요. 한 8명이 쭉 앉더라고요. 보면은 8명이 전부 다 이거 다 켜놓고 청지기 꽂아가 다 이래. 야, 나 보면 무서워요. 책 들고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신문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 사람도 신문 보는 사람도 전부 이래. 어른이나 하나만. 그 무서운 획일주의. 저게 어떻게 될까? 이거 빨리 뭔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흉물스러운 컴퓨터를 우리가 적절히 어떻게 좀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내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우리 생활을 빠르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하철. 도시에서 우리를 빠르게 내몰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수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머릿속에 탁 나오는 거 없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자동차. 교통수단. 지하철은 그래도 좀 낫지, 자동차. 네. 또 하나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바로 디지털. 이 두 개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두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보시오. 지금 자동차 보유 대수가 2천만 대입니다. 세계 15위입니다. 자동차 만 킬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만본주의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사회를 만드는 시초입니다. 지금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때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국민 행복얘기를 안 하면 좋아. 그러면 앞뒤가 맞는데 이것도 국민 행복얘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 말이죠. 무슨 4만 불 목표 달성한다고 그러고,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4만 불 달성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을 들볶아야 되겠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이 바로 우리나라가 전부 다가 이제 농촌은 여기 사람 살 데가 아니다. 전부 도시를 다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이 피폐하게 된 거예요. 농촌이 망가진 거죠. 내가 서로 시대로 전부 농촌을 다 상대로 하는데 참 구제불능처럼 hin지되어 있습니다. 농촌이. 자, 농촌에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재가 있습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앉아 있는데, 그 농촌이 그러니까 농촌. 그리고 우리나라 신경 작업도가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1%밖에 안 돼요, 작업도가. 하루 한 끼도 작업도 중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부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온당하게 수입되느냐? 전부 다 오염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도 오염된 먹으면 사람이 인간성을 좋게 가질 수가 없어요. 모두 사람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분야를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야기를 할 때 자본주의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식 자본주의는 굉장히 정말 흥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적어놨잖아요. 이윤 추구의 적정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윤 추구의 극대화라거든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의의 경쟁 좋지요. 선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유재산 인정 좋지요. 인간의 탐욕이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글로벌 자본주의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 또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할게. 오래된 미래 라다코로부터 배운다. 이 책 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본 사람이거나 읽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명지를 안 읽으니 큰일 나구만. 이 1990년 초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내가 읽고 말이에요. 저는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좋은 책은 밤샘을 해서 꼭 다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 어찌게 진짜 흥분이 되는지요. 라다크를 내가 안 가지고 안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우리 대학원 학생들 학부생들 데리고 12명이 인도 라다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노르베리 호찌라고 하는 저자를 만나지를 못했죠.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가니까 없더라고요. 이 스웨덴 저자인데. 책을 여러분들 지금도 책이 개정판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라다크가 한국의 복사판입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라다크에서 일어난 서구화의 산업화의 함정을 고발하고 있는데 무릎을 쳤죠. 이야, 우리 한국이 똑같이 간다는 걸 나는 90년 초에 내가 알아놓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가 글로벌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두 번째 줄에 요 함정. 글로벌 지금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도 글로벌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라. 글로벌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글로벌 하는 겁니까? 뭐 좀 말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농촌에도 글로벌, 뭐 대학에도 글로벌, 정부에서도 글로벌. 글로벌 얘기하는 데가 없어. 그럼 글로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육강식의 원리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는데 힘센 사람이 먹는 거죠. 약한 사람이 먹히는 거죠.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글로벌 해가지고 OECD 가입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그때 OECD 가입을 한 겁니다. 싱가포르는 아직까지 OECD 가입을 안 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6만 불 하잖아요. 그 무슨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못해서 가입을 안 했나요? 여러 가지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남들 따라서 막 글로벌로 나가니까 우리도 글로벌 나가. 안 들어가면 우리 후진국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전부 다 뭐 대학도 그렇고 무슨 글로벌로 나가는 거예요. 글로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토착화가 잘 된 상태에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상태로 가면 우리가 흡수도 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대학도 학문 보세요. 아까 이 노르벨의 호찌가 오래된 미래에 쓴 그 책을 보십시오. 6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문이 서구화 산업화되니까 자기 토착 고유한 학문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인류 대학, 좋은 대학, 우리 한양대도 그럴 겁니다. 대학 교수의 거의 한 80, 90%가 아메리카 PhD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야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 쓴 거, 강의하는 것들 가만히 봐요. 뭐 판세 보면 거의 전부 다 영어로 쓰고 말이에요. 이론도 전부 영어예요. 나 유학 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해와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토착화 작업을 해야죠. 그게 학문이 바로 서는 거지요. 우리 그 외우고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모방했는데. 항상 뒤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게 오래된 미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림 맞다. 우리 한국이 어쨌건 자본주의의 이 과정 속에 오다 보니까 한국이 참 어떻게 됐냐면 경제 건설을 했는데 하루에 지금 자살자 수가 39.5명입니다. 예. 저출산이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 이유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돈 문제입니다. 이 스웨덴이라는 거 북구처럼 말이죠. 놓기만 나라 국가에서 다 키워주겠다 하면 사람들은 놓지요. 둘셋 놓지요. 지금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 애 둘 못 키웁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인구 8명당 1명 우울증 환자라고 하거든 우리나라 환자가 지금 이제. 자, 이런 상태로 지속 오래 가게 되면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판서됩니까? 내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은 돈입니다, 돈. 예, 돈 놓고 돈 먹는 게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나는 이걸 패턴을 좀 깨는 만본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만본은 자본이 이제 우리가 보면 돈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가속화라든가 이것이 주라고 하면은 만본은 좀 느림, 자유, 행복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만본이 지금 앞서고 자본을 뒤에 끌어가는. 물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같대. 자본만 앞세우면 사람이 거기에 모두 빨려가서 사람이 사람 짓을 못하니 짐승처럼 되니 그거는 자가당착이다. 우리가 주체를 잃어버리는데 무슨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미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먼저 사람이 있거나 안 돼. 돈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경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문제는 불행의 뿌리가 뭐냐. 수단을 목적시 하기 때문에 불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정말 딱 필요한 고발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젊잖아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대개 이제 직장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뭐 그런 나이라든가.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운 좀 청춘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나는 지금 청춘이라고 보기에는 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야 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평생이 청춘이다. 평생. 그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평생이 청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머리가 빠지고 무슨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이가 먹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정신, 의식, 우리 영혼, 이게 정말로 나이를 먹으면은 그게 늙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젊음을 가지면요, 평생 청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건데, 아름다운 여러분의 청춘을 돈, 일 때문에 가둬놓지 마라 이겁니다. 거기에 종속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나 아까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까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제조사를 했어요. 돈과 행복이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국의 응답률이 7.2%로 가장 낮았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빌 게이츠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높아요. 42%. 빌 게이츠가 돈이 많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러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첫 번째 꼭지는 끝났어. 오늘 내가 꼭지를 두 가지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꼭지에 내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하세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말이죠. 좀 안 한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뭐든 입을 띄세요. 좀. 경현 씨도 질문 없어요? 내가 꼭 지명해가지고 누구 이야기 좀 말아 이렇게 하지 지명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뭘 하면. 원래 질문을 기다리면 1분을 기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글로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외국의 그런 거 뭐 문물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걸 토착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토착화는 이미 되어 있는 우리의 토착화를 네.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문화의 충돌이라든가 마찰이나 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외국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수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소화불량이 걸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좀 주입식 교육이 많아서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담 꼭지에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거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의식은 있네. 있어요. 벌써 그 얘기를 앞줄에서 이야기 하시네. 자, 아까 이것도 질문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싱가포르는 왜 OECD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광요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우리 김영삼 대통령 다 그 무렵에 수상을 한 분이거든요. 27년간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 당시 싱가포르에 가니까요. 근데 그때 싱가포르에 갈 때가 이광요 씨가 이제 정치에서 이제 하직을 징계해서 물러났는데 길거리에 막 게시판에 막 온갖 대답을 붙여놨어요. 이광요 씨 물러가지 말라고. 27년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당신은 우리 싱가포르를 살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재라는 이선도 약간 독재가 있어요. 했는데도 이 양반은 굉장히 청렴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발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 아들한테 뭐 이렇게 물려주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깨끗했기 때문에 모두가 국민들이 러브콜입니다. 당신은 물러가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정치를 반드시 오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오래 해도 저렇게 깨끗하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30년 하구나.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강렬한 어떤 그 자기의 민족주의, 전통주의를 바탕을 딱 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페인트 칠을 갖다가 자동차에 미국에 대사관 아이가 칠하고 나는데 곤장 태형을 때려쳤잖아요. 이 곤장을 치는 것도요. 한 번 치고 나는데 계속 5번을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치놓고 나는데 한 3시간 있다 또 때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맞으면 살이 터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항의를 했죠. 어떻게 외교관 아인데 좀 봐주지 않고 그렇게 말이야. 당신 마누라가 그렇게 야만적으로 때려치느냐. 그게 이광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한국 싱가포르의 모든 국민들이 모두 범죄를 다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나라도 다 하는데 미국 너희들은 뭐냐 이겁니다. 미국 너희들의 그 피부가 그럼 우리 싱가포르 사람들의 피부가 다른 피부냐 이렇게 나오죠.
미국이 묵살을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그 로컬리즘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보면 싱가포르 대학이 굉장히 앞섭니다. 세계 100등 대학 안에 충분히 들어간 대학이 몇 개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100개 대학에 서울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경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튼튼한 자기 토대 위에서. 왜냐 OECD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중국에서 아이브라고 하는 것도 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막 좀 들어가고 박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어떤 계략에 우리가 말려갈 거 아니냐. 상당히 웨렌시 신중하게. 이 국제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그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싱가포르에 보면 전 세계에 개방을 안 했냐면 다 하거든요. 그 어디 OECD 같은 데 꼭 가입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죠.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갈 길이 또 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꼭지가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아요. 이게 이제 정치, 경제와 행복인데요. 보세요. 먼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기원전 5세기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게 말이죠. 기원전 5세기에 우리 동양과 서양에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기라성 같은 그런 사상가 철학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만한 철학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의 동서양에. 저쪽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이 나타나죠. 이쪽에는 공자맹자 전부 다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오죽 했으면은 그 후세 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철학의 구두점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얼마나 생각과 사상이 깊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여기서 소크라테스 소선생이 이 소선생 밑에 제자가 좀 아리스토텔, 플라톤 다 제자입니다. 어떤 스승이 소선생인데 국가를 건설하는 목적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들어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국가를 건설하는 목적은 국가 내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좀 이따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부익부 빈익빈 구조예요. 우리나라. 그게 불평등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와 있잖아요. 기원전 5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다 못 박아 놓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가장 일조 원칙이에요. 평등주의 원칙을 하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10조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전부 인권적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은 좋지. 말은 좋지. 자, 봅시다. 한국인 10명 중 2명 정도가 정부를 믿는다. 이 신뢰, 믿음. 이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불신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남북한에 지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쓸데없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가 불신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그래요. 자, 이 신자라 글씨를 잘 보자고. 아까 내가 불신 이야기를 했는데 불신. 여기에 사람 인자가 있고 뒤에 말씀은 이 말입니다. 말. 사람은 말과 글을 쓰는 영혼의 동물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인품과 그 사람 인격과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품할 때 품자를 우리가 보면 입구자를 3개 적어놨어. 품질을 할 때 품질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회사가 손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라고.
한국의 10명 중 2명 정도가 정부를 믿는다. 아까 소수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또 이 질문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정치인을 꼽았어요. 우리 사회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치인. 이렇게 꼽아놨어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좀 숫자가 나와 있어도 모르고 있어요.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글자가 바르게 하는 그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게 정의라는 뜻인데, 여러분 장관 하는 사람들, 청문회 나간 사람들 온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이왕구 씨도 뭐 총리 해가지고 뭐 좀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참 누가 봐도 웃을 일이죠. 부정부패의 종합 스물세트 같은 사람이 뭐 지금 성한 놈이 없어요. 전부 다 나가지고 보면 뭐 청문회 쓴 사람들은 뭐 안 걸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렇지 일반 서민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놈들 잘해 물어 속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북 간의 통일이 되게 어려워요. 미국의 CIA가 월드 페이스북에 구매력 기준으로 벌써 2013년도에 국민 1인당 33,200만 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 현 정부가 지금 3년 내에 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4만 불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겁니다. 여기 보시오. 34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무슨 뭐 집에 가족과 밥 같이 먹고 애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성장을 자꾸 성장 논리를 얘기합니다. 성장 없으면 행복이 없고 국가가 부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나타난 것이 탈성장 이론이 있습니다. 디그로스라고 하는 디그로스. 여기 보면은 이 분야의 유명한 사상가 이반 일리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의료라는 것은 의료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학교는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고, 경제는 성장과 경제 발전은 인간을 가난하게 만든다. 완전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나는 여기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행복 없이는 우리의 행복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물론 완전 평등이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숫자가 나옵니다. 보세요. 맨 밑에 나오죠. 우리나라가 상위 1%가 배당 소득의 72%를 1%가 배당 소득의 72% 가져갑니다. 10%가 아닙니다. 1%입니다. 그럼 이 지금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자꾸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이야기를 제기한 많은 이론가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봉합니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다, 이거. 구체로 말씀드리면, 소위 GDP의 한 10,000불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10,000불 정도가 돼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거 안 되고는 우리가 행복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예요. 그러나 이 이상 더 돼가지고, 막, 이런 15,000불, 20,000불, 30,000불 되는데, 그 늘어나는 만큼 행복이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학자 이름을 내가 다 읽어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평등의 이제 또 저성장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질적인 성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간 막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장론자가 다 정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독일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333 비율입니다. 독일권이 말이죠. 히든 챔피언 여러분 들어봤나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요. 2,000개 회사가 있는 전 세계에 그중에 3분의 2가 독일이 먹고 있습니다. 3분의 2입니다. 한국은 지금 대기업의 7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은 히든 챔피언이 아니고 힘든 챔피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버거워요. 그래도 대기업이 거의 먹이 사슬의 종속이 돼가지고. 이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이에요. 유럽은 거의, 유럽 국가들은 다, 제가 스로시티를 하기 때문에 유럽을 자주 갑니다. 내일 모레도 또 유럽을 좀 가는데요. 내가 다른 나라 다 보거든요. 어떻게 행복하냐 보는데요. 중소기업이 탄탄해요. 협동조합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황이 와도 끄떡없어요. 맹자,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맹자라는 사람이 아주 소크라테스 비슷하게 참 아주 멋진 말을 했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 맞다. 여러분, 경제란 말은요, 경세재민의 줄임입니다. 그 경제민주주의 같은 말을 새롭게 말 만들어가 수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 경세재민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예요. 경세재민 아닙니까? 사람을 널리 구조해서 평등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맹자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생각자죠, 이분도.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크라테스 선생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1% 사는 사람들이 70% 부를 다, 72% 부를 다 가지고 가니까 무슨 얘기에 보면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2014년 8월 통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7만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50%가 비정규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현대판 노예 비슷하게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불평등의 소득 구조에다가 직업 가지는 것도 50%는 불안하게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행복사회 조건이 되려면 세 가지.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세월호 같은 전 사건뿐만 아니고 고용의 안정도 안정이죠. 이것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행복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육기관에 와서 강의를 들으러 오셨고 사이버대학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왜냐? 교육은 모름지기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정치와 행복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경제 얘기는 조금 하고 사실 교육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한국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 경제 문제도 있고 국가의 무슨 남북 간의 무슨 안정 뭡니까 우리 시국 안보랄까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예? 눈치를 챘네. 교육이. 여기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 교육. 자, 보십시오. 예, 첫 번에 딱 나오는 얘기 학교란 말이 나옵니다. 이 글자를 너무 난리 써가지고 안 되겠다. 자, 교자를. 예. 여러분, 내가 새삼스럽게 여러분 묻진 않게 내가 답을 할게요. 학교란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자는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한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수천 년 먼저. 근데 한자를 갖다가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교육이 왜곡되니까 이상하게 방향을 가는데요. 한자권 버려버렸어요. 1970년에 박정희가 버린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고급 학문하는 석박사 논문의 용어는 거의 90% 이상이 학술 용어인데 전부 한자말입니다. 그걸 한글로 적어 놓으니까 병신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깊이를. 원리를 몰라요. 내가 그래서 학교란 걸 쓰잖아요. 이 학교의 뜻을 잘 보라고. 글자에서 조상들이 이미 글자를 만들어 놔서 교육의 학교가 하는 일이 뭐냐? 뭐예요? 이 나무목 아닙니까? 곱게 사람을 키운다 이겁니다. 교자가 사결교자지요. 교육에는 반드시 상담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선생과 제자 간에 상담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교제를 많이 해야 돼. 요즘에 학생들은 좀 성적 받기 위해서 자기만 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배움을 하라. 학교를 그렇게 딱 막 글자를 만들어 놨어요. 자, 공부가 뭐예요, 공부? 우리 공부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저 공부가 뭐냐, 이게요, 공부. 글자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간단해. 이거 말이지. 이런 글자를 갖다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인지, 또 얼마나 심플하게 가르쳐 주는지를 몰라요. 공부가 뭐냐 물으면 여러분 답변이 곤란할 겁니다. 간단해. 이게 하늘이요. 이게 땅이요. 그게 사람이 서 있어. 공부라는 건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를 사람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부자가 뭡니까? 하늘천에다가 똥구멍을 찌르고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를 다 알아서 물미를 터져가지고 그 물미가 하늘 위로 솟구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잖아요. 대학에 4년, 16년이요. 그럼 옛날에 장인 하지요, 장인. 장인은 되게 한 15년, 20년 한 사람을 되게 장인이라고 합니다. 한 분야를 보통 정인을 15년, 20년 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목공, 도공, 화공, 공자를 다 적어요. 이 공자가 장인 공자입니다. 그럼 글자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이 만든 말입니까? 얼마나 쉬워, 공부하는 원리가.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궁구로 가면 전부 다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연이 좀 환경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 여러분들. 이거 가장,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지금 현 대학과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내 얘기를 해서 공부를 왜 하느냐? 행복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요건 조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 공부를 통해서 행복해지느냐? 나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에 내가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선물을 준비를 안 해주면 내가 보내줄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도 꼭 내가 답을 한번 듣고 싶어. 너무 중요하니까. 공부를 해서 베푸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답에 아주 가까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얘기를 해보시오.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자아실현. 나중에 이름 내한테 해주라. 여기 다 있어. 그러나 다 있더라도 보고 자아실현을 만들어내서 말한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양심상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 답이 다 써있는데. 그 답이 있더라도 내가 뭐 답이 있는 걸 뭐 모르고 물었나? 그 여러분들 어리버리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있는 것도 빨리 파악해가지고 탁 이야기하면은 벌써 상감이 가잖아요. 내한테 그 나중에 명함을 주고 말주라고 내가 헛말하는 게 아니고 뭘 꼭 보내줄게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한마디 말만 정확히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돼. 왜요? 한번 봐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자아실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유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육을 하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교육을 여러분 하는 목적은 내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은 바로 자기의 적성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직장에 공부를 하고 있어. 과연 내가 일하는 게 이게 내 적성에 정말 맞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적성하고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바로 알고 바람기로 들었으면 그 이상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죠. 무슨 돈이 아니야. 아파트가 아니야.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야. 자기 적성이 많은 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뜸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 좀 설명해 볼게요. 유럽의 국가들은요, 참, 유럽에 내가 자주 다녀보니까 부른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우선 농업의 작업자조, 또 한 가지는 학문의 자유. 학문에 대한, 하여간 대학원까지, 박사 과정까지 무료. 핀란드 그렇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조건 맞으면은 무료. 내가 아는 사람이 박사 받아와가지고 지금 이게 핀란드 공부를 했어요. 박사 공부를 공짜 공부라고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조건만 좋으면 핀란드 가보세요. 박사 공부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그렇게 해주는 사회 여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자기의 월급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까지를 조세법에 의해서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교육 재정이 튼튼한 거지요. 우리 한국에 봐서 얼마나 학자금 돈 많이 들어갑니까? 이 통계가 좀 이따 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등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게 호모 에루디투스라고 내 말 적었죠. 호모 에루디티오. 사람은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책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그 사이버대학은 난 참 우리 사회에 용인한 대학이라고 봐요. 네? 얼마나 좋아요. 사이버대학에 뭐 칭찬을 더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옛 속담에 저 먹을 건 타고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자녀를 많이 키우잖아요. 대개 보면 8명, 10명씩 놓습니다. 거의 자연 분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애가 뭐 예를 들면 병에 걸려가 죽는 경우는 많았죠. 옛날에 의료수술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대개 보면은 8, 9명씩 다 이렇게 형제를 가져요. 웬만하면은. 그런데 할머니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막 지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다 자기가 먹을 걸 타고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잘 몰랐어요. 물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무릎을 치는데 정말 그 말이 우리 교육 철학에서 이 말을 어떤 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독특한 적성이 있다 이겁니다. 요즘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카리스마가 있다 이거예요. 카리스마가 어떠시 뭐예요? 그 사람의 적성, 그 사람이 남한테 자랑할 만한 뽐낼 수 있는 매력거리가 있는 거예요. 끌리는 거잖아요. 카리스마가. 사람한테 그거 다 있어. 그런데 이걸 스스로 자기가 찾기가 어려운데 유럽에서는 선생님이 다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재능,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거는 하늘이 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이 유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몸으로 배우고 느낌, 이 호모 루덴스예요. 이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박상 교수님 이야기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 관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고전적인 책이 호모 루덴스라는 호이징게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쓴 책이 있습니다. 모든 건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스쿨이란 말, 이게 나옵니다. 내가 판상 안 할게요. 스쿨이란 말이 그리스 말로 스콜레라는 데서 스쿨이 나오는데, 스콜레가 레저입니다. 레저가 얼마나 재밌어요. 집에 오면 학교 가고 싶고, 학교 오면 집에 가고 싶고. 공부가 그렇게 말이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을 재밌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이야기를 해보게.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웨덴 같은 데는요, 체육 시간 되면요, 애들 전부 다 바깥을 내보내고 교실 문을 잠근답니다. 절대 못 들어오도록.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그 아이 손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시간표로 물어봤어. 너 체육이 있냐면 이렇게 체육이 없대요. 가장 1학년, 2학년 때는 천진난만하게 놀 때인데 체육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프랑스는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는 체육을 프랑스어나 수학처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독일 나오죠. 독일은 체육을 고3까지도 주당 6시간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고3인데. 이게 뭐냐? 몸으로 놀면서 배우라 이겁니다. 그게 홈으로 댄스죠. 이렇게 배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나중에 성장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은 누가 창의적으로 일을 잘하느냐, 상품 잘 만들어내느냐 해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보세요. 핀란드는 3살이면은 숫자 3까지만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는데 열을 10을 안단 말이에요. 이상히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4를 안 가르치는데 10을 안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상담이 들어가다 이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전부 3만 다 아는데 야이는 10을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는 거. 이상히 보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되면 4도 알고 10도 아는데 왜 미리 앞당겨서 공부를 10을까지 안 하냐 이거죠. 지난번에 핀란드 총리가 한국에 왔어요. 지금 세계에서 내가 볼 때 핀란드가 교육의 가장 어둠입니다. 교실에서 스마트 장비를 치우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스마트 장비가 이 사이버대학도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이미 정보를 암기나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넌센스다 이겁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가지고 원리를 알고 하는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정보된 지식을 그대로 암기하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이다. 과감하게 독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의실에서 각종의 이런 전자기기를 다 치우라 이겁니다. 총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 우리나라 좀 대학도 생들 보면 전부 스마트폰 다 가지고 말이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여기 답이 다 나오는.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 학생들도 내가 아는 그 학생이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가면 있는데 여기 강원대 출신이야. 그런데 애가 머리가 비상해. 서울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하버드 무슨 존스 홉킨스 여러 군데서 좀 서러워라고. 왜냐면 아이가 졸업할 때 벌써 박사학위 때 논문을 세계 논문을 20편을 개설했어요. 논문을 보니까 애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래서 서로 얼버코로 온 거예요. 스탠포드 오라. 그래 얘가 다 안 가서 안 가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연구원을 갔습니다. 얘가 노벨상 받게 되는 거예요. 강원도 시골 무지랭이 딸입니다. 내 아버지를 잘 알아.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이야기더라고. 서울대학 참 문제입니다. 학생들 공부 안 한다 이게요. 전부 주입식이고 암기하고 말이죠.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사고는 짓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보세요. 독일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접근할게요. 거기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써 행복에 관한 수업을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고 초등학교 4년까지 한 선생님이 지도를 해줍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6년이죠. 6년까지 공부할 거 없다 이겁니다. 말이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4년이면 충분히 돼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담임이 안 바뀝니다. 우리 이제 그 꼬마 그 손자애가 2학년 되는 담임이 바뀌었더라고. 왜 담임이 1학년 때 그렇게 칭찬하는 담임이 왜 2학년 때 안 하고 왜 바뀐 얘기는? 아이, 큰일 나죠. 엄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바뀌면요, 그게 무슨 결탁이 돼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부 헛질을 하는 거,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반도 애들 보면 많지도 않아요. 대개 보면 20, 30명씩 하잖아요. 그걸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애를 적성을 좀 파악하겠어요? 그러니까 4년 딱 졸업하면 얘는 인문계로 갈 건지 실업계로 갈 건지 직업학계로 갈 건지 이미 결정해 준다 이겁니다.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물론 그 결정할 때는 학생이 난 여러 가지 성적 자료와 학생과 부모, 선생님, 담임이 앉아가지고 진로를 결정한다. 자, 덴마크 경우를 봅시다. 덴마크는 담임 교수가 9년간 아이를 지켜본다네요. 아마 이거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고 직업 학교로 결정해 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오면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우니? 이러잖아요. 그런 질문 절대 안 합니다, 부모.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아까 내가 여러분 질문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학자에다가 질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강의하는 선생님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거, 이미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학생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이미 내 생각한 것을 애들한테 주의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유대인이.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 힌트를 줬어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한테 있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엄마가 묻잖아요. 너 오늘 뭐 배우니? 학원에 가라 이게 아니에요. 너 오늘 뭘 질문해? 애가 태어나면요. 우리도 함부로 없이 우리 직장 대기자분들이 좀 하시나. 보통 산모가 애 놓으면 얼마나 휴가 주죠? 응? 1년 맞아요? 1년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봐. 공무원인 사람들은 1년. 1년이고 공무원 아닌 기업에서는 보통 3개월. 3개월 보세요. 유대인에서는 3년을 준답니다. 왜냐? 아이가 지능 발달이 3년이면 결정난대요. 그때 어머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3개월, 1년. 그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확.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예수의 탄생을 이스라엘에서 한 이유를 아세요? 기독교 신자들 혹시 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요, 아랍 대국 속에 500분의 1입니다. 그렇게 작아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땅을 보면 석유가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곳에, 가장 척박한 곳에, 그 예수의 탄생이 나타나는 것은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데, 대학에 공부할 때 부모가 동의하여서 남녀가 동거를 하게 합니다.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하면서 여자에 대한, 여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문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결혼을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동의해 들어갑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괜히 뭐 데이트한다고 시간 낭비할 거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 아이들이 저녁과 주말에 주입식 위주의 사설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니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날로그적 존재인데, 무려 책가방에 책이 15kg짜리를 책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캐리어에 싣고 다닙니다. 이 지금 한국의 이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 사설 교육비가 얼마 들었냐?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의 소위 가장들의 수입의 53%가 사교육비로 간다. 공부 아닌 공부에 돈을 쳐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습의 노예, 부모들도 학습의 노예. 그 다음에 취직을 그러면 하면은 또 뭐 취직을 제대로 합니까? 그 목적이 그저 돈 얼마 주느냐, 연봉 얼마 주느냐, 화폐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네? 내가 또 성경 이야기를 한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아까 내가 약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종교인이 아니라도 반드시 이 구절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나는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그렇더라도 정말 나는 막 부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 대학생들이 말이죠. 꿈도 이상도 없습니다. 내가 그저 졸업해가지고 88만짜리 그 직업도 내가 임시직도 못 얻어가지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졸업도 안 하고 말이죠. 일부러 자꾸 휴학하고 이러잖아요. 유럽은 대개 대학 진학률이 20% 이하입니다. 한국은 82%입니다. 우리 사이에 뜯어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보다도 먼저 교육의 혁신을 바꾸지 않고요. 나라 장래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 뭐 더레핀 백화바를 봐라. 공중의 나른 시를 보라. 아무런 수고받기를 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산다 이거 노래 부르고 잘 살아요. 잘 산다. 하물며 사람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너희들에게 말이죠. 더레핀 꽃도 그렇고 하늘에 나는 새도 뭐 그렇게 잘 사는데 천수를 다 누리는데 왜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그렇게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적성을 잘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길이다 이겁니다. 나 이 얘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네. 그 여러분이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지금 현재 무슨 부모의 무슨 영향력권에서 여러분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요, 청년 실업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저성장 고실업 문제, 그리고 초고령 사회, 이미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초고령 사회를 제일 지금 높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 애들 많이 안 놓지요. 앞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거 예언적으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금 현재 불황이 뭐 내년에 좋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창조 경제 뭐 말은 좋죠. 창조 경제 하려면 창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창의력을 학교에서 다 이미 죽여놓는데 무슨 뭐 창의를 합니까? 우리가 핵심 기술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출 많이 해가지고 뭐 만달 무슨 수출해서 우리가 무슨 뭐 외환 보유고가 많고 자랑하는데 참, 이거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권욕이 있어가지고 그런 막 이야기를 부풀리는데요. 이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의 기술이 이제 자꾸 이렇게 낙후되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라든가 잘 팔리고는 자동차라든가 핵심 기술을 전부 다 외우고 다 로열티 주는 겁니다. 왜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커즈를 땅땅 칩니까? 엄청나게 말이죠. 위안부가 뭡니까? 삭스는 오해지 사실은.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전 세계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데. 예. 독도 문제 보십시오. 대마도 우리 땅인데 다 뺏기고 지금 대마도 얘기도 한마디 못 하잖아요. 독도까지도 말이죠. 일본이 지금 하는 짓을 안 봐요. 이렇게 하는 데는요. 일본이 우리를 깔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일본의 원천 기술을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파는 돈에 거의 한 40% 정도는 원천 기술비로 일본의 돈을 다 바쳐요. 여러분 햇반 아시죠? 햇반에 뚜껑 하는 거 닫는 기술이 우리 없습니다. 그거 닫는 기술 전부 로얄티를 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교육이 좀 잘못되어 간 겁니다. 기초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잖아요. 일본은 노벨상 받아서 20명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는데 참 대통령 된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요.
이 모철민 알죠? 우리 박상규 모철민 박사 알 거야. 모철민 박사는 뭐 우리하고 참 잘 알죠. 우리 후배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잔뼈 굵어가지고 한 사람인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야 처음에 교육문화 수석에다가 모철민 씨를 또 앉히더라고요. 이거 웃기는 자기 아니에요? 그럼 문화수석은 뭐 관광부에 관광이 있으니까 문화를 좀 안다고 손치지. 문화도 사실 보면 전문가도 아니에요. 교육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교육문화수석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 전 옆에서 관광하는 사람도 안 쳐더라고요. 뭐 지금 역대 뭐 교육부 장관하는 사람들이 뭐 교육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장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육이 이런 거예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모철민 박사가 지금 이번에 프랑스 대사로 이걸 발령났어요.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90이라고 그러면 대개 30년까지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합니다. 나머지 30년은 대개 이제 그 시집장가를 가고 가정을 가지고 육아를 합니다. 애 다 키우고 나면 60대예요, 거의. 나머지 이제 노후를 이제 30년 사는데 우리 한국 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국가가 지금 연금 없어서 공무원 연금이 돈 다 내야 했는데 그거 뭐 연금 지금 깎아나고 야단 났잖아요. 나도 지금 연금을 좀 묻고 좀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국가가 말이지, 뭐, 연금을 말이지, 뭐,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 바꿔가지고, 뭐, 돈을 막 좀 자르고 말이죠.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내가 쓸 수 있는 하루에 50만 원 된다면, 연금 잘리면 3천만 원 줄어들면 그만큼 무상만 위축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자,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진짜를. 뭐 이거는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학위 시습 들어봤죠? 네, 공자 선생이 한 말인데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 그 한자를 알면 한자도 알아야 되겠지만 한문도 알아야 됩니다. 한자와 한문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참 우리 동양문화권 인류문화사에서 검자탁 같은 이론들이 거기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캐캐묵은 글이라 해가지고 다 팽개치고 뭐 영어만 좀 하면 다 한 줄 알고 말이죠. 막 이러는데, 참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전적인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학위 시습에 대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학위 시습. 원래 저게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학위 시습지 불력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우리가 해서 공부를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실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학위 배운다는 것은 시습 때에 맞춰서 습하라 이겁니다. 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이렇게 뭐 숙달시키라, 뭐 이런 그런 뭐 익히라,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 제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한자를 안 적고 이걸 만약에 한글로 내가 하기 시속하면 여러분들, 그럼 한자로 써야 되는 말을 한글로 그저 엄마 달아놓은 겁니다. 그럼 뜻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좀 현재 학위 논문들이 석사 박사할 그 논문들이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학위 시비를 한자로 써가지고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논문을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학위 시비 한글로 적어놓고 마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그건 학위 시습이란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다는 거로 끝나버리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부로 하는 목적이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고. 그래서 보세요. 한자에서 보면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나와요. 자, 우리가 지식을 할 때 이거잖아요. 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일자로 붙인 이게 뭐죠? 지혜할 때 밑에 보면 지자가 보면 날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날일자는 태양이지요. 밝은 거지요. 아는 것을 밝게 써야 지혜가 되는 겁니다. 딱 나와야죠. 이거 지식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를 화기시집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자가 묘한 글자입니다. 섭의 위에 글자 보면 날개 구자입니다. 밑에가 흰백자지요. 두 글자가 합성이 돼서 섭된 겁니다. 저 뜻이 뭐냐. 글자가 그렇게 공연하게 막 그렇게 글자를 붙일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소위 말해 알고리즘, 논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가장 어려운 게 뭐든가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뭐가 가장 어렵죠? 인간관계.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제일 어렵습니다. 인까지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명함 하나 줘봐봐. 우리 학생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상당히 나한테 지금 자리를 잘 잡았어.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가정에서 갈등, 직장에서 갈등, 우리 사회에서 보면 온갖 갈등이 너무 많죠. 이 평생 따라다니는 이 갈등이란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 초청 연수를 갔어. 하버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 한 거 조금 들어보니까, 이 뭐 하버드 학생들은 세계 뭐 인류의 여러분들 엘리트인데 우리 사회에 나가면 엄청 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 휩싸인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을 조직 역할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는 좀 약하지요. 이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갈등 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공부해서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됩니다. 이 공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갈등을 잘 문제를 풀면은 그 속에 희열이 기쁨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갈등이 있을 때는 평면 구조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좀 중요한 문제는 절대 오늘 결정하면 안 돼요. 밤을 하룻밤 이틀밤을 세워가지고 시간을 뜸을 들여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영감이 떠올라. 그래서 위로 날개로 솟아야 돼.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안 되고 위로 입체적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조망을 해야 돼. 바둑을 둘 때 대국 보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이 원리는 해결의 변증법도 똑같아요. 정반합이잖아요. 반드시 정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어. 그때는 이것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합을 봐야 돼. 같은 원리입니다. 에이? 그럴 때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느냐. 흰백자가 있어요. 흰백이는 백색이 뭡니까? 모든 색에서 보색의 흰색이 모든 색을 다 섭렵을 해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하라 이겁니다. 위로 올라갔어. 대국을 보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시간을 뜸을 들여가지고 결정을 하라. 그러면 비교적 합리적인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라의 화백제도 아시죠? 화백제도는 unanimously 데모크라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만약 저게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만약 49대 51, 51이 숫자가 다수면은 그쪽으로 표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49는 희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51%고 문재인이 48% 받았어요. 지금 완전히 그쪽은 배제하고 이쪽으로만 인사를 해가지고 불통이란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독일이 잘한 건 뭐냐면 상대방 정부에서도 이 연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연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리적으로 여러분 봅니까? 48%의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도 지도자감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은 이게 하모니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55% 우리 전부 다 이 당일 세계 우리 쪽 사람들만 우리가 쓴다.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 소실이죠. 신라 때 우리는 벌써 화백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만장일치제.
만약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오늘 결정이 안 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두위가 있던 간에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 걸려서라도 두 사람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다 저는 일치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군소리가 없는 거죠. 이 섭이 바로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포용해서 대구를 보면서 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하모니가 되니까 이 어찌 좋지 않을 수 있으랴 불력 낙화라. 나는 공자수제의 그 말을 만들어내고 보고 이야 과연 이분은 천재구나. 이렇게 우리 갈등을 사회가 올 걸 알고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줬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할 거는 대충 이런 정도인데요. 제가 이 불타는 구두로 던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된 내용이 5장이 나옵니다. 금년 안에 책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의 소개를 한마디 하여 기회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두 꼭지 느리고 행복, 정치부 행복. 그 중에 정치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 경제와 이 공부 교육 문제. 국가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 이 교육 문제를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소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해주기를 너무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그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기해야 됩니다. 알아서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밝은 장래를 여러분 보장할 수가 있죠. 국가가 간다고 해서 국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했다. 그런 투쟁하면 안 돼. 그럼 너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특강에 오면서 이런 주제를 택한 이유도 이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없는 거로 계산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